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더플TV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셸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입니다. 네, 저는 디아나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첫 번째 전지적 PCO 시점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셔서 2탄으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네, 모두 박수 먼저 치고 시작할까요?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콘텐츠로 저희가 2탄을 구성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 사후 설문조사 때도 그렇고 이번 사전 등록 때도 그렇고 지난번 주제를 한 번 더 좀 자세히 다뤄달라는 그런 네. 의견이 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 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2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시간 반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좀 해달라고 너무 요청이 많으셔서 네. 네, 1시간 반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음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네. 마이크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발.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많은 질문을 빠른 시간 안에 담기 위해서 OX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저희 개개인적인 뭐 경험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뽑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직, 초봉, 뭐 연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근데 늘. 그건 근데 그건 저희 1탄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제외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1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빠르게 또 시작해볼까요? 네. 네. 자,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챕터 1! 네. 아직도 어색하네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PCO 준비 꿀팁 대방출. 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이 또 이번에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은 여기 준비를 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자소서랑 면접 꿀팁에 대한 거는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네, 답변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소서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이력서를 넣으시면은 좀 떨어진다는 분들도 계셨고 네네. 운영연 이런 거 할 때 지원할 때 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질문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이거는 PCO랑 다른 분야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실 때 조금 나를 소개한다는 느낌보다는 나를 세일즈한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곳에 대한 공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곳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분석을 해보시고 그게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성향, 뭐 나의 특징, 장점 이런 것과 얼마나 부합한지를 퍼즐 맞추기 하듯이 쭉 늘어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해보시면 좀 더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고 좀 어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경험이 많은 분들은 좀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그 경험 안에서 배웠고 이런 걸 좀 더 어필을 하시면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이제 자신감 없이 하지 마시고 네네. 좀 더 열정이 내가 이 분야에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든 없든 이 분야를 정말 관심이 있어 하고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구나. 그래서 그거를 성취해내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신입이잖아요. 정말 맞아요. 첫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마다 다르고 또 면접관에 따라 다른 거는 너무나 명확하지만 네, 맞아요. 이제 제 경험으로는 어떤 친구가 마음에 들냐면 경험은 없어도 뭐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어떤 모임을 오거나이저 해봤다거나 왜냐면 우리는 기획사니까 맞아요. 예, 네.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뭔가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저는 그런 거가 좀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 책임감 있는 모습 어떤 아, 네. 분야에서 그렇죠. 끈기 있는 되게 모습. 좋은 것 네. 같아요. 피쇼에서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보지 않나. 네.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같이 많이 봅니다. 네. 혹시 두 분은 뭐 면접을 봐봤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면접을 보신, 그러니까 면접관으로서 보신 입장에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야. 저는 사실 제가 면접을 볼 때는 제가 뭐 그때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관님이 그럼 글을 잘 쓰겠구나 이렇게 그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뽑힌 케이스 같아요. 네. 저는. 네. 저는 사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진행요원 면접 되게 자주 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 이제 팁이라면 팁인데 기억에 남았던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안 좋은 기억. 네,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면접관과 뭐 진행요원으로서 첫 대면을 하는 자리고 서로가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갖추고 내가 아무리 뭐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랑 거만한 거랑은 좀 되게 맞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한 3-4명이 면접을 봤었고 그때도 한 1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을 시간으로 짜서 봤는데 한 분이 진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뭔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어도 그런 식의 반응일 것 같아서 자신감이 있는 것과 거만한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내가 너무 거만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소극적이면 또 저분이 와서 적응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적당히 자신감 있는 거 어려운데요? 어필하시는 거. 네, 근데 어쨌든 거만한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딱 맞아요. 봤을 때 네. 왜 잘난 척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준비하실 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려면 네. 사실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좀 더 자신감이 붙고요. 네. 그런 것들을 대신에 막상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좀 자연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준비한 거를 막 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쉽게 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좀 마음을 많이 푸시려고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시고 좀 본인만의 어떤 제스처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푸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면접관들이랑 좀 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을 뽑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디아나부터. 네, 디아나부터 한번 네. 뽑을까요? 네. 파란색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파란색이요? 네. 다 똑같은 질문 아닙니다. 네. 마이스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직무 교육 이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뽑았는데요. 이 마이스 직무 이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 제가 강의 나갔던 데는 이제 경희 마이스 아카데미였는데 뭐 교육이라던가 뭐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교육이야 뭐 많이 알면 알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또 요즘에는 워낙 다양하게 많죠? 온라인으로도 맞아요. 많고 마이스 아카데미 이런 많고.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또 너무 필수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사실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지만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이스 직무 교육 관련한 이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회사에 들어오셔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이게 막 꼭 필수는 아니다. 아니지만 근데 아무래도 면접을 보실 때 조금 더 자기가 자신감이 붙어서 볼 수는 있겠죠. 이쪽을 많이 알면 사람들 그 면접관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이쪽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진짜 이 친구가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라는 점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가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이 색깔이죠? 네. 왜 이렇게 길죠? 저는 읽어드릴게요. 현장요원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란에 영어 스피킹과 리스닝 능력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상, 중, 하 체크란이 있더라고요.
현장 요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앞서 말한 능력들이 필수 조건인 건지 궁금합니다. 유유 이렇게 주셨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전 너무 이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정말 현장 요원으로 한번 이력서를 써보신 분이라는 맞아요. 게 너무 느껴져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스피킹 능력이랑 컴퓨터 능력을 저희가 엄청나게 요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1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분과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고 그 분과마다 진행하는 업무들이 조금 더 달라요. 근데 저희가 진행요원들이랑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긴 시간을 일을 해보고 뽑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면접과 서류를 보고서 이 친구들을 분배를 해서 가장 뭐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 연사가 오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영어가 더 편하신 그쵸. 분들을 배치하는 게 서로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리고 뭐 등록 업무나 아니면 사무국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서 스킬을 조금 더 필요로 해요. 저희들이 급하게 요청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글 문서 그리고 PPT 엑셀 이렇게 조금 많이 사용하기 맞아요. 때문에 평소에도 특히 엑셀은 조금 많이 다뤄보시면 내가 엄청나게 막 뭐 수식을 다 쓸 줄 알고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자주 접해보시면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런 거를 묻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뭐 나한테 배우면 엑셀 능력자 된다, 뭐 PPT 네. 기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사실 PCO 일하면서 쓰는 저희가 기능들이 좀 한정돼 있긴 해서 네. 사실 전체 뭐 잘할 필요는 없고 회사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을까요? 필요하실까요? 네. 필요하실까요? 네. 조금 더 그냥 정말 막간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썸, 카운트, 아, 네. 카운트 이프 그리고 VLOOKUP 룩업. 이 정도는 필터링. 하실 줄 알면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네. 업무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능력은 그리고 요즘은 또 졸업을 하려면 필수 조건으로도 자격증을 따놓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좀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대학교 때 플로피 디스켓에 이제 문서를 해서 이제 과제를 했고 네. 전지에 매직으로 써서 이제 대학교 때 죄송합니다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네. 컴퓨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할 때. 하지만 뭐 하다 보면 됩니다. 네, 네. 됩니다. 아직도 이런 저희도, 분도 됩니다. 유튜브 찾아보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네. 저도 길다. 되게 그렇게 기네요. 긴 거.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요원 등의 유사 경험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들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PCO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이유와 주로 퇴사하는 이유 한두 가지가 뭘까요? 제 최종 목표는 PCO로서 자체 행사를 기획하고 성공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입찰제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입찰과 자체 행사 기획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여러 질문 가지 세 질문을 가지. 네,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흥미, 그리고 열정, 관심 이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덧붙여서는 성향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좀 잘한다. 그러니까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좀 기획 업무다 보니까 좀 내가 어떤 건 오르게나이징하고 그리고 어떤 플래닝을 하는데 좀 내가 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대학 생활에 있는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엮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적극적이다,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각각의 스토리는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장점을 저희 쪽이랑 잘 엮어서 좀 그리고 사실 PCO도 회사마다 다 원하는 인재가 네. 조금씩 다르고 맞아요. 업무에 따라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운영요원 오셔서 경험을 쌓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PCO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이유와 주로 퇴사하는 이유. 이거는 네, 커리어를 쌓아가는 이유와 퇴사하는 이유. 그러니까 PCO를 계속하는 이유와 그만두는 네, 이유. 사람들의 이유.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그만둬도 봤는데요, 저도. 저희 모두 그만두고 네. 퇴사도 퇴사도 해봤고 해봤고, 계속해서도 매일 하고 있고. 있고, 지금. 네. 그만뒀을 때는 되게 지쳐있는 상태였었던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하는 이유는
일을 재밌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가요? 뭐 일단 이쪽 업계에 와서 경력을 쌓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서 일이 쉬워지는 부분도 있고 일의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쭉쭉 네,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커리어를 쌓고 있지 않나. 네, 너무 아무래도 현실적인가?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네. 보니까 경력을 쌓았고 버리긴 네. 아깝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게 큰 저희 직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이거는 1탄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력이 쌓여서 내가 좀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좀 쌓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붙죠. 네. 네. 그래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들어왔지만 저희 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인력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일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PM급 이제 이런 인력들이 업계에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프리랜서 고용도 많이 하고 또는 내가 그만두더라도 다시 또 이 재입사하는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거나 뭐 은행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다른 은행을 가거나 뭐 다른 나라 공무원을 하기에는 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다시 재입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래서 그만두는 거.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다들 있는 그 시기 있죠. 그 마의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을 하다가,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저는 뭐 공공기관 면접도 보러 가고, 뭐 다른 인하우스도 그때 해봤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막상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제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것저것 좀 이성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3년 동안 했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조금 또 마음이 맞는 분들과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쪽의 매력을 다시 찾은 것 케이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나? 찾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답을 드려볼게요. PCO로서 자체 행사 기획과 입찰의 비율.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입찰 그러니까 용역 대행이 대부분이고 PCO 업무 예,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PCO가 주최를 하는 행사는 드물어요. 사실 맞아요.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거의 한 그러니까 95%는 그래도 95% 다, 이상은 네, 용역 입찰제. 대행이고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뭐 올림픽이나 뭐 G20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다들 아시니까 그런 거 했을 때 그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 유엔이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고 했을 때는 참가자들이 참여를 하지만 뭐 다 플래너가 G20을 주최했다고 해서 각 나라의 정상들이 오진 않겠죠. 와주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PCO가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참가자가 전문가, 뭐 그런 기관분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미 그 안에는 이 모임들이 있어요. 협회, 학회 뭐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이 주체가 돼야지 이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PCO가 주최한다고 해서 이게 좀 되는 게 좀 이게 전시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주최를 뭐 베이비 페어나 건축박람회나 이런 전시를 열고 사기업인 이제 그런 업체들을 네. 기업들을 섭외하고 참가자는 또 일반 대중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참가자의 어떤 누가 참가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 PCO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주처라고 하죠. 주최기관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인 경우가 네. 되게 많고, 그리고 국가기관인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회의를 저희 쪽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사실 유럽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행사나 전문가를 네. 대상으로 한 행사를 PCO 자체 기획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만을 하는 PCO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PCO들은 조금 분야를 망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야를 망라한다면 그 외국에 그렇게 자체 행사를 기획하는 PCO들은 대부분 뭐 만약에 의학 쪽이다 그러면은 의학 쪽에서도 어떤 의학 전문 이렇게 PCO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자체 행사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가 좀 네. 있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체 행사로 기획을 했을 때와 입찰제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예산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조금 네, 이거를 하느냐 저걸 하느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입찰제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PCO들이 그 주최하는 행사가 이제 생기고 있고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분야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분야의 어떤 산업이 생기면 아직 협회나 학회나 이런 그들의 그 커뮤니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PCO가 주최를 해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사실 이게 회의라고 본다기보다는 강연이나 이벤트에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언론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네네네. 언론기관 안에도 좀 PCO를 두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이래가지고 네, 좀 아마 나라마다 좀 다양하죠. 찾아보시면 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언론 기관 내에도 PCO를 많이 또 뽑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리고 PCO라는 그런 PCO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들 자체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행사 운영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행사는 사실 그냥 그런 뭐 플랜을 안다고 해서 행사를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정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연사들이 섭외가 돼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PCO가 만약에 뭐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아니면 우리만의 뭐 특화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주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주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일단 우리 업무 자체가 행사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주최 주관 기관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더 입찰 쪽이 많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좀 쉬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챕터 1은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아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창에 그러게요. 질문이 많이 남긴 남았는데 혹시 하나 더 네. 이것도 네. 지난번에 근데 한번 얘기했던 한번 거긴 얘기했던 한데 거랑 비슷해서 사실 질문이 되게 많아서 이것도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고 읽어주시고 그냥 읽어주시고 네,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 역량 네, 인턴 지원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냐 아니면 PCO에서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몇 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질문을 모은 거거든요. PCO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 한 가지를 꼽자면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인 것 같아요. 그게 아, 아무래도 필요하죠. 네. PCO라는 업 자체가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주최 기관부터 시작해서 협력 업체들까지, 그리고 참가자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중간에서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아마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는 뭐 질문에도 주셨는데 설득, 이라든가 이런 설득 네. 커뮤니케이션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잘하면 너무 좋고요. 저희는 늘 비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대화, 소통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영어를 잘한다거나 한국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 저는 책임감이 아,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몫을 다 해줘야지만 다른 팀들한테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그래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 내가 이쯤 하고 여기서 놓으면 알아서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진짜 어디서는 빵꾸가 나고 맞아요. 꼭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라는 부분을 좀 높게 사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으면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뭐 면접 보거나 자소서 쓸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면서 난 생각인데 그러면 협업 능력? 이런 그것도 그렇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 또 협업을 할 수 있고 책임감이 있는 강한 사람이 이제 협업인데 네, 저희가 맞습니다. 중간에서 그 커뮤니케이터 역할, 그러니까 주체와 또 참가자와 뭐 업체와 또 협력사들의 이제 수십 개의 기관과 뭐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협업을 잘한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스킬, 네. 역량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협업 활동 그런 걸 많이 프로젝트, 하면 그 그쵸? 팀플 네, 어떻게 팀플이나 하셨는지 요즘 뭐 동아리도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푸시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챕터 1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2! 네, PCO,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이제 제가 원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네. 네. 네, 이번에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먼저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가 네. 하나 답변을 해주세요. 네. 이거는 사실 조금씩 질문이 다르긴 했는데, 그냥 뭐 PCO가 하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아니면은 뭐 생사를 처음에 개최해서 어떻게 끝내는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달라, 그냥 뭐 그 실질적인 업무를 알려달라, 이런 요건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런 요구들이 결국에는 그냥 PCO 하는 업무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일단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진짜 저희가 뭘 하는지부터 조금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회의 운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뭔가 행사장에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에 가셨을 때 보시게 되는 그런 컨퍼런스나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행사들, 그리고 뭐 큰 행사를 진행요원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명히 회의라고 해서 가면은 거기에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참가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사분들이 오시면 숙박 관리도 해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다 하고요. 그리고 해외 정상들이 오신다라고 했을 땐 의전 업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인센티브 투어 이런 것도 있고, 저희 DMC라고 해서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네. 이제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국에 같이 하는 오르가나이저가 없을 때 본인들이 맞아요. 직접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할 때 이제 현지 PCO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DMC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해외 홍보 이런 그쵸, 거, 해외 유치. 홍보. 네, 유치랑 해외 홍보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김연아 선수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네, 프레젠테이션 항상 하는 그걸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것처럼 한국의 그 대륙간 회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대륙 회의를 한국에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유치 제안서도 쓰고요. 그리고 네. PT를 하기도 하고 PT를 하는 거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유치를 할 때 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여러분들이 오면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 부스 이런 걸 네.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냥 회의를 예를 들어서 뭐 한 사이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주최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우리 이런 회의를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드래프트한 프로그램을 짜시겠죠. 그리고 대략적인 예산을 수립을 하신 뒤에 이제 저희 같은 PCO 같이 할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다 플래너가 같이 하게 됐다 그러면 보통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저희는 사실 계획표 쓰는 거 아닌가요?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시간표를 먼저 짜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각 업무별로 이제 스코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나눠서 일정별로 추진 일정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도 진행을 해요. 이거는 한 2명이 필요하겠네. 이거는 뭐 3명이 필요하겠네. 이건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을 하고 그 추진 일정을 짠 뒤에 그때부터는 이제 분과별로 각각의 업무를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업무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마 한
3탄, 4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자세하게. 직접 하시면서 예, 그냥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랑 조금 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근데 참고로 네. 그 간단한 어떤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나와 잘 있습니다. 나와요. 네, 행사 전에는 어떤 걸 하고 행사 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하고 또 행사가 후에는, 끝난 다음에는 뭐 결과 보고라든지 이제 이런 프로세스는 이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랑 또 같이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죠? 네, 바로 신입 PCO는 무엇을 하나요? 란 질문이었는데 네. 신입 PC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에 따라 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 어떤 직무로 네. 뽑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신입일 때 홍보 관련 업무를 맡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정말 초안 작업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리스트 관리부터 시작해서 메일링 하는 거랑 그다음에 보도자료 초안 작성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홍보를 맡아서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인턴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원 업무를 좀 많이 하게 네, 되겠죠. 대부분 지원 업무가 네. 엄청 많죠. 네. 근데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가 홍보 인력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대부분은 들어오면 인력 담당 네, 인력 맞죠? 진짜 많이 해요. 네, 인력 그 담당이나 진행요원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업무.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무국 운영까지 가겠죠.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쇄 제작물 이런 쪽을 많이 진짜 많이 해요. 해요. 네, 네. 그쪽은 뭐죠? 배너. 네, 오탈자 같은 것도 찾아보고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같이 협업해서 뭐 찾아주거나 뭐 투틀린 거 찾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밑에 친구들한테 많이 요청했었던 업무 중에 하나는 베뉴 찾는 거. 맞아요. 뭐 행사장 좀 찾아주세요 조사. 하면 조사, 자료 자료 조사, 조사. 베뉴 찾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뭐 DB 정리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PCO 됐을 때 DB 정리는 책을 주면 그 책을 그대로 치는 책 한 그런 권을. 것도 근데 있긴 네, 있었던 것 옛날엔 같아요.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네, 요즘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그냥 그런 업무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공채로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좀 체계적으로 뭔가 일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인력이나 인쇄 사인물이나 뭐 자료조사나 등 DB 정리나 이런 기본적인 일들과 그 행사마다 다 지원 나가는 걸 하는데, 만약에 어떤 큰 행사에서 TO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급하게 그 분야에 그 분과의 일이 필요했을 때 아까 미셸도 홍보 업무를 바로 맡았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바로 전시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전시회도 잘 안 가봤는데 전시장을 맡아서 하려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모르는데 막 계속 전화가 오니까 맞아요.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업체들이 맞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바꿀 때도 캐드로 바꿔야 되는데 나는 캐드를 못하는데 도면을 바꾸려고 보니 캐드인 거예요, 파일이. 근데 이거를 협력업체분한테 이제 이걸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친구 중에 그럴 수 이제 있지.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네. 야, 나 이거 일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막 끙끙대면서 하기도 하고 네, 책임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리고 TM 업무 같은 것도 많이 아, 하고 맞아요. 저희가 뭐 RSVP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이제 회신이 안 오면 그런 RSVP 확인하는 업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해외에 해야 될 때는 이제 네.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야근을 하기도 하고. 새벽에 전화를 해야 네. 돼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네네. 네, 아무래도 인턴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가 바로바로 맡겨지기도 하지만 네. 조금 더 좀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든가 좀 지원 업무 위주로 맡겨지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이런 걸 왜 하고 있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걸 하다 보면서 어떤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PCO란 이런 일까지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업무의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익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어떤 담당자가 됐을 때 좀 더 그러니까 큰 그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본인이 일을 직접 해봐야 나중에 이제 PM이 됐을 때 중요한 역할이 인력
인력 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PCO들을 누가 뭐 하고 뭐 사전 준비에 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배분이 중요한데 제가 DB 정리를 책 한 권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까 업무 배정을 할 때 네, 맞아. 오늘 내일까지는 저거 하겠다. 그런 다음에 업무를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PM을 하려면 그 업무를 직접 해봤었던 경험들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나는 영어 쓰는 건 줄 알고 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영어. 시시콜콜한 것만 하지라는 한글을 더 생각을 많이 안 쓰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다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다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의록 정리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나한테 이거 왜 받아 쓰라고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회의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나중에 회의 건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왜 나는 인차지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내려두고 좀 더 배우려는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또 혼화가 돼버렸지만 네, 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꼰대들이에요, 꼰대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디아나가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이거 진짜 PCO와 PEO 비교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앞에 근데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그렇죠. 더 자세히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PCO는 가운데가 컨벤션 영어로는 컨퍼런스, 또 이제 컨그레스. 유럽 쪽에서는 뭐 이제 컨그레스. 컨그레스로 하는데 중간에 PEO는 이잖아요. 익스비션 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가 메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발주처가 있잖아요, PCO는. 그러니까 예산을 발주처한테 통으로 일단 받아서 그걸 집행하는 역할, 지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쓸까, 뭐 이런 쪽에 좀 더 아낄까, 뭐 이런 쪽을 신경을 쓰지, 사실 뭐 등록비랑 그 컨벤션에 붙어 있는 전시랑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더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더 버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정해진 예산, 계약된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PEO는 그 수입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스, 업체들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되고 그리고 이걸 많이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사실 이게 이 유치 관련된 업무, 세일즈 업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주된 업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약간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PCO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보수적인 느낌? 그러니까 좀 공무원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PEO는 조금 더 커머셜한 느낌이 좀 있죠. 네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사실 PCO 쪽에서도 전시 산업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전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실 이제 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기보다는 그 회사들의 영역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그렇죠. 벽이 같이 요즘은 허물어지는 하는 것 경우가 같아요.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컨벤션 안에서도 아무래도 요즘은 좀 대중행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참가자가 얼마나 오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경우도 좀 많아져서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네. 조금 더 이제 오픈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 뽑기로 들어가볼까요? 네. 네. 제가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노란색을 뽑아볼게요. 네.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가장 힘든 순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을 순간. 사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데, 제가 전에 이제 에이전시 다닐 때, 그 남아공에서 저희가 해외 홍보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비딩에서 한국이 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가 되긴 했지만, 마지막 비딩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해외 홍보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기 전에도 그 국제 기구에 있는 회장단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 사이트 비짓도 했었고, 실사단. 네, 실사단들이 와서 좀 저희가 그 실사단들을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한국에 이제 좋은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이런 데서 행사를 할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소개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때도 되게 열심히, 그때 디아나랑 함께 했었는데 저희 굉장히 열심히 술을 마셔가지고 그분들에게 한국의
칵테일 문화, 음주 문화. 칵테일 문화를 네 알려드리면서 네, 정말 소맥이야, 네. 네 열심히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받으셨던 허스피탈리티라는 거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남아공에 가서도 저를 정말 친절하게,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리고 항상 제 이름을 부르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비딩, 그러니까 한국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이 될 때 회장분이 저희가 한국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에이전시 이름과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네 덕분에 한국으로 하기로 우리가 최종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진짜 오피셜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때 진짜 많이 감동을 받고 감동이네요. 네, 그때 멋있다. 정말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사실 다른 이런 분들 피드백이 되게 멋있다. 피드백이 네. 이제 공식 감사 땡큐레터로도 네. 오고 이메일로도 네, 오고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혹시 다른 에피소드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닌데 좀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2015년인가 16년에 행사를 되게 길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전 행사, 오피셜한 공식 오픈 행사 말고 사전 준비까지 해서 진행요원들이랑 거의 한 열흘 가까이 같이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랑 같은 분과에 배정이 돼서 오래 같이 일했던 친구가 약간 PCO 쪽에 꿈을 꿨는데 아직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랑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업무도 많이 하고, 사실 같은 시간을 좀 오랫동안 보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PCO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얻어서 이쪽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약간 롤모델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게 더 멋있는데. 그래서 그때 완전. 저는 되게 찌들어 있었고 되게 순간순간 현타가 되게 자주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메모장 같은 부산 쪽 갔다가 제 생각 났다고 메모장이랑 자석 그 마그네틱을 선물로도 주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약간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되게 네. 앞에서 아니, 너무 테크니션 멋있는데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데요? 흔하지 않은 거라서 기억이 좀 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티아나는 좀 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프리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일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실적도 없고 회사를 처음 차리다 보니까 인원도 없고 이런 사무실도 없고 그냥 사업자만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에 같이 했던 클라이언트가 회사 차렸다고 들었다. 그럼 이 행사 좀 해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입찰도 없이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한 번 같이 일했던 경험으로 믿고 그냥 맞아요. 맡겨주셨을 때 좀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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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맞아요. 하신 게 아닐까 싶고, 칭찬 타임인가요? 우리 서로 지금? 우리라도 서로 해야죠. 네. 그럼 혹시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는 있으세요? 저는 약간 갑자기 생각난 힘들었던이라기보다는 우리 업계에서 정말 특이하다? 우리 업계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워낙 좀 힘들게 일을 하는 직업이고 워낙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삘 꽂혀서 클럽을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이런 기억들이 되게 저는 네, 되게 좀 재밌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너무 힘들었던 나날들이 사실 동료들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지지가 네.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지 않을까?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뭐 2박 출장도 3일 행사 많이 같이 자잖아요 저희.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친해지는 거 같아요. 동지애 같은 거? 진짜 네. 동지애, 남자들 얘기하는 전우애 약간 네. 이런 게 생기는 건 있는 것 같이 같아요. 밤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저희끼리 좀 잘 뭉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뭐 재밌는 에피소드 다른 거 있으신가요? 재밌는 거? 아니면은 글쎄요. 좀 황당했던 거? 황당했던 거. 저 황당했던 거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전시장에 이제 어리버리 까고 있었는데 이게 TV는 아닌데 약간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약간 좀 걱정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시장에서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있을 수 있죠. 그 시위를 하다가 시위까지는 괜찮았는데 평화 시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권력의 어떤 조직과 이 시위에 있는 사람이 싸움이 나서 뭐 때리고 막 이렇게 피나고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하네요. 어.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행사 담당자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마음속에 막 요동이 치고. 그쵸, 저 무전, 쿵닥쿵닥하지. 네,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비상사태. 그래서 이제 그 무전 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처리를 하는데도 정신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한 전경, 의경? 이런 분들 한 200명이 이제 대기를 하고 행사장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코엑스에서 이제 내일 행사여서 진짜 한 11시? 뭐 이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 IS에서 네. 폭탄을 설치했다고 제보를 받았다. 맞아요. 저 그때. 제가 이거 저희 행사가 이틀 뒤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세팅 들어가려고 회사에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IS랑 코엑스가 네이버 실검에 1위가 된 거예요. 그때 안에 계셨던 네, 거죠. 저도 네,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다 같은 건가? 네. 네, 그래서 있었는데 내 다 나가라고. 다 네. 나가라고 하는데 어. 나갈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만약에 그게 거짓말 제보였으면 이걸 안 맞아, 해놓으면 맞아. 내일 행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근데 그 협박 전화였나? 약간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었어요, 걸로 다행히도. 기억해요. 근데 네. 이게 그 혹시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 거기에서 봤죠. 좀 거기에 네. 해운대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산에 이제 해일이 쳐가지고 건물 무너지고 이제 뭐 맞아. 재난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엄정화 직업이 제 생각에는 PCO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장을 꾸미고 이제 막 세팅하고 명패 놓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애를 데리고 와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근데 난 못 간다고. 난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거 헤일이 오든 탈출하는 게 말든.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럼 거기서 나는 못 간다. 아니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건 태풍이 아니고. 오고 있는 막 저기 헤일이 오는데 그럼 피해야지. 그 영화에서도 한번 저희 직업이 네.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나왔던 영화였던 네, 것 잘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잘 몰라서 또 작가들이 못 쓰지 않을까. 네, 그러면 도망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듣다가 저는 좀 힘들었던 얘기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힘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걸 좀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되게 행사를 PM은 아닌데 PM 대행처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직급도 별로 안 되고 어린 나이에서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사회 지식인 계층이다 보니까 좀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15명을 모시고 제가 혼자 회의를 막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그분들이 저를 처음 딱 봤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애가 와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막 제안해준다 그러고 막 회의를 갑자기 주도하고 이러니까 못 믿어 하시는 경우가 초반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가슴앓이를 하고 좀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은 있었는데 동안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안인가요? 네. 감사하게 들어야 사실 되나요? 근데 저는 이거는 PC뿐만 아니라 좀 그냥 여성으로서 그냥 아, 직장인으로서 초반에 한 번씩은 조금 다 겪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어릴 때는 다른 업계에 있었지만 그때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저를 약간 그러니까 그때 대해야 되는 분들이 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뭐 40, 50대 남자분들이셨는데 그냥 제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한번 그래 아이고 네, 약간 맞아요. 이렇게 봐주시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내공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쌓여있지 않으니까 나도 불안불안하고, 근데 그거를 클라이언트 분들이 어느 정도 또 보시지도 않나, 그러니까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메이가 두 번째 질문 이건가요? 뽑아볼까요? 네. 또 나왔는데 이 직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신뢰가 안 된다면 직무를 선택했다가 좀 후회하거나 아니면 슬럼프가 있었을 때
뭐 어떻게 힘들었냐 이런 음. 질문 하나 해주셨고요. PCO 하면서 겪은 어려움, 극복 방법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미셸이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이 조금 비슷한 네.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업무를 할 때 현장에 가기 전에 수없이 많은 미팅과 수없이 많은 실행 계획서와 컨펌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진짜 간혹 분명히 100% 확인을 했어요. 한 3-4번 서로 문서로도 왔다 갔다 하고 전화로도 왔다 갔다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자라고 현장에 가서 저는 이제 협력사분들을 다 부르고 발주도 다 넣고 세팅을 하는데 갑자기 미안한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바꾸자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진 않지만 있어요. 네. 그러면 것도 아니고 좀 네. 그래도 막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저도 힘들고 같이 와주신 모든 협력사분들이 다 같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때 사실 현타가 오기도 하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지만 현장의 표정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위축되죠. 아, 그래서 네. 그럴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실수했나? 내가 놓쳐서 또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가 조금 어려웠고 극복 방법은 휴가? 네, 조금 쉬어주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일적인 거를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조금 필요해서 저는 뭐 여행을 간다던가 하고 평소에는 그걸 못하니까 저는 몰빵해서 자요. 되게 너무 네, 좋은. 네, 그냥 거의 시체처럼 자요. 그러니까 PCO마다 다르겠지만 행사 때 워낙 이제 힘드니까 네. 이 행사의 뭐 일수와 주말이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기준은 다르겠지만 행사 끝나면 그 다음 날 이제 휴가를 준다든지 좀 이런 제도가 PCO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좀 쉬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슬럼프나 어려움 이런 거는 어느 업을 하든지 그럼요. 사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슬럼프가 당연히 오는데 그럴 때마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꼭 여행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그냥 그러니까 이 일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걸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운동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몸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잘 못 쉬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일중독이에요, 일중독. 네, 약간 좀 워커홀릭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운동을 그래서 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시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되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운동 못 해가지고 운동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명령님 이렇게 하는 경우 뭐 제 이름 말인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운동은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저는 웹툰을 봐요. 좋지. 너무 좋아요. 다음 네이버 카카오 페이지 뭐 레진 코믹스 저 말해주나요? 무슨 브랜드인데 네. 등등등등 어. 그냥 누워서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스크롤하는 손이 아프면 이쪽 손으로 할 정도로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온오프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업이 좀 업무 자체가 빡세다고 하죠. 네, 워낙 강도가 높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이런 거를 사실 저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그냥 좋아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냥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은데 그게 또 비즈니스가 되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게 고객이든 청중이든 구매자,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거는 서로 그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의 무언가를 구매한 사람을 위한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뜻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좀 기분이 좋고 뭔가 더 보람차고 이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꼭 좋아하는 이 일 자체를 못 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좀 밸런스를 찾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떠오른 건데 상관없는 건데 얘기해도 돼요? 네. 네, 하세요. 그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자기가 그 좋아하는 일을 잘 못하면 불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행복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그 잘하면? 일을 잘하면 몸이 아프다. 없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뽑아주세요. 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얘기해요. 예. 제 차례인가요? 네. 네.
공공기관과 아. PCO 기획사 차이점과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 네. 이것도 많이 주셨던 질문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이제 여기 써주셨는데 지자체 이제 CBB 뭐 인천관광공사 안에 있거나 뭐 좀 지자체로 되어 있는 그런 데랑 킨텍스나 이런 코엑스 센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 CBB는 도시를 마케팅하는 곳이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의 회의실이나 전시장을 이제 마케팅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장소를 마케팅한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CBB에서는 우리 도시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유치 업무나 그다음 우리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엑스나 뭐 이런 킨텍스나 뭐 부산의 백스코나 이런 센터에서는 최대한 공실이 나지 않게 잘 스케줄링해서 이제 회의장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업무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한다면 사기업인 PCO는 그냥 행사 운영 소프트웨어적인 걸 운영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PCO들은 저희가 계속 뭐 야근도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액티비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만나는 사람이 다른 점 그리고 아까 뭐 유치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그렇게 좀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맞다. 실증을 자주 낸다. 이러면 이쪽이 맞으실 것 같고 이제 칼퇴를 원하고 또는 이제 뭐 단순 반복하는 일도 뭐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그쪽이면 공공기관에 있는 이제 이쪽 업무를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맞냐는 이제 본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시간이 다 돼가서 네. 저희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제 30분 남았는데 3, 4가 남았어요. 그래서 네. 네, 넘어갈까요? 네, 그럼 저희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챕터 3! 네, 코로나 그리고 미래 전망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번에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살짝 다뤘었는데도 또 많이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이 업계에 있는 저희들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맞아요. 지금 조금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돌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전 세계적인 추세라서 저희가 이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네네.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 뽑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디아나 먼저 뽑아주실래요? 제가요? 네.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아직 질문이 없어가지고 네. 엄청 길어. 많은데 하나만 읽을게요. 코로나 이후 마이스 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문가와 교수님의 의견 때문에 앞으로 취업이나 미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취준생입니다. 웨비나나 줌 등 화상회의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굳이 만나서 회의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인드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직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대학원 나오셨잖아요. 네네.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수업을 요즘 안 듣고 있어가지고 네. 졸업하셔가지고 또 여기 네. 메인은 좀 오래됐죠. 네, 학교에 있은 지 오래돼서 네, 사실 그 마이스 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문가가 의견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마이스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 자체가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맞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잖아요. 근데 좀 오프라인 예, 위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지표로 갖다 대서 지금 올해의 상황을 평가한다면 당연히 하향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알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하는 뭐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나오지 않아서 이걸 저는 무조건 하향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 업계에서도 지금 큰 전환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저희만 해도 지금 저희 온라인 행사 되게 많이 준비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도 국제 컨퍼런스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전환기가 왔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저희도 왜 친구랑 맨날 카톡하고 전화하지만 만나서 또 얘기하는 건 또 맞아요.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대면 회의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다만 대면 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선택지는 생긴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면 회의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수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트렌드는 교육 시장에서부터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무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쉽게 볼 수 있는 건 예전부터 되게 온라인 한 대학? 네, 유명했죠. 2009년부터 엄청 꽤 오래됐어요.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도 지금 저희가 대학에 가서 듣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좀 오프라인 많이 갖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팅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였을 때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킹? 그리고 뭔가 시너지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걸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다른 뭔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뭔가 관광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니즈가 떨어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하는 하이브리드가 되게 많이 이제는 생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섭외하기 힘들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시지 못하면 연사로 섭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그냥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거나 웨비나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제약이 좀 많이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예전에 왜 책이 이제 종이책이 없어질 거다 이북 처음 나왔을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는 종이책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대신 뭐 표지나 종이의 질이 굉장히 이제 고급화되면서 어떤 비싼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물건이 될 것이다. 소장 가치를 네, 지니는, 소장 가치를 지닌 네. 책들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좀 더 만나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국제회의인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 친해져야 또 그거에 대해서 각 나라의 의견이 어떤지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친분을 위한 모임이 중요한 거는 계속 오프라인을 할 것 같고, 아예 강의만 하겠다, 교육만 목적이다, 그러면 사실 온라인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상반기에 저희도 국제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 2주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제행사는 취소가 되거나 아예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국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듯이 이 우리 업계도 되게 많이 변했는데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국가에서 아까 메이가 말했던 경제적인 지표, 그러니까 몇 명이 입국을 하고 몇 명이 우리 도시에 와서 얼마를 돈을 쓰고 갔느냐인 경제적인 지표 말고 이 국제회의나 컨벤션이나 이런 모임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들도 좀 측정할 수 있는 뭐가 전문가 교수님들 뭐 연구기관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또 일하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저희, 그러니까 PCO라든가 이런 업계, 지금 현직에 있는 업계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저희도 뭔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단순히 그냥 장소가 바뀌는 거고 어떤 툴적인, 그러니까 플랫폼적인 게 좀 바뀌는 거지 저희의 역할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달라서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좀 하향세?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하향세가 완전히 됐는데 이게 이제 네. 꾸준할 거라는 전망은 저희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저희의 의견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메이가 두 번째 질문. 두 무슨 번째 색깔? 빨간 색깔. 빨간색은 별로 없었네요. 비슷한 질문들 모아놨어요. 코로나 사태로 원 헬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오프라인 대면 행사뿐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행사에 참여하게끔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걸맞게 변해가는 기업들의 선호 인재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이스업계의 취업 전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고 필요로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결국 약간 취업적인 부분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실래요? 제 개인적인 네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뭐 코로나 업계로 인해서 PC 업무에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뭐 장소를 예전에는 뭐 저희가 베뉴를 탐색을 했었다면 지금은 베뉴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플랫폼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하는 업무의 전체적인 게 변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결국은 기획을 해야 되고 결국은 뭐 플래닝하고 전부 현장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웨비나와 관련된 거, 온라인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있으시자면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역량 자체가, 선호하는 역량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좀 아무래도 이제는 웨비나라는 게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웨비나를 좀 주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좀 그런 툴적인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접하는 세대라면 사실 지금 어리신 분들은 이런 게 좀 더 익숙할 맞아. 수도 있는 너무 거잖아요. 잘하시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 습득력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편집적인 능력이라든가 저는 사실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PD 그런 방송국화 그쪽 분들과 우리도 점점 비슷한 어떤 영역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산업이 발전하고 좀 사회가 발전할수록 각각의 분야가, 산업 분야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렵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검색 엔진 하는 회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맞아요. 것처럼. 이제는 네. 그런 식으로 좀 회사들이라든가 뭔가 산업 분야들이 서로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양한 능력들이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인재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알고 있는 지식들은 언제든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쓰는 거지. 맞아요. 항상 뭐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주머니에 항상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 뭐 등록받고 초청연사 관리하고 그리고 뭐 하나요? 뭐 홍보하고 뭐 이런 업무들은 똑같아요, PCO들은. 다만 그전에는 장소를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나 이런 데를 제안을 했다면 이제는 그 장소를 뭐 줌이나 온라인 플랫폼이나 뭐 지금 우리 하는 유튜브나 이런 장소가 이제 바뀌어서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재상이 PCO를 뽑을 때 인재상이 아까 초반에 말씀했던 거랑 이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질문하신 분 질문이 있어요. 들어와서 제가 읽을까요? 컨벤션 관련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나요? 컨벤션 관련 대학원을 진학하신 두 분. 네. 얘기해주세요. 먼저 저는 PCO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로만 계속 했던 이 일들을 한번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게 맞았나, 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학 전공을 저는 이제 언론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뭐 프리랜서 하면 좀 시간도 있고 등등등등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좋았어요. 네. 네, 지금도 되게 좋고 거기에서 또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 저의 이제 어떤 이 분야와 일을 보는 시야도 좀 넓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유리한 게 어떤 식으로 유리한 건지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그냥 말씀해 드리면 저도 대학원 진학했었던 건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저희 둘 다 이제 관광대학원이라고 좀 특수하게 직장인 분들이 오시는 대학원에 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현업에 각각에서 이제 이미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글로서만 배울 수 없는, 내가 아니면 그냥 동료들하고 일만 하다 보면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되게
네,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예 뭐 진짜 조금 나이가 있다고 해서 막 50, 60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30에 이제 이쪽 업계로 넘어왔나? 그랬는데, 그때 아예 베이스가 없었고 진행 요원을 하지 않았었지만 그렇게 알게 된 뭐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쌓은 저의 이게 학력으로 좀 쓰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관련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친구는 이쪽으로 정말 이직을 하고 싶어 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이 좀 있어요. 네. 위에 것도 있어요. 네. 도움이 네. 되는 책? 책. 컨벤션 기획사에 도움이 되는 책. 책. 자격증인가요? 이게 아니면 그냥 자격증인지 하실 때? 그냥 책인지 사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걸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1탄 때 얘기를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런 기회를 좀 갖게 된 이유가 저희조차도 뭔가 그러니까 이쪽을 하고 싶다고 저희가 멘토링을 다닐 때도 그렇고 찾아보는 정보가 너무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알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책을 내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정보 전달을 드리고자 시작을 했던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빠르게 낼 수 있도록 디아나 힘내주세요. 네. 그리고 사실 컨벤션 기획론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저희도 네. 이제 대학 교재, 대학원 교재를 네, 사용을 교재는 하는데 있죠. 사실 그게 그냥 정말 실무에 대한 걸 좀 약간 나열한 느낌이라서 뭔가 업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저희가 추천드리기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는 책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근데 못 이게 읽었어요. 저는 요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요리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요리를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업계 약간 실무 네? 왜요? 아니에요. 실무의 네. 느낌이 좀 실전에 행사를 해봐야 네. 좀 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책은 네, 쓰겠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읽고 그 다음에 네. 제가 질문 뽑을게요. 네. 4년제 관련과 졸업생 네. 그리고 하지만 경험이 없어요. 네. 그리고 2년제를 졸업했지만 국제행사 등 경험이 아주 많아요. 누구를 더 선호하시나요? 되게 구체적으로 하시네요. 신입으로 뽑으셨을 때 이렇게만 주시면 사실 좀 애매한데. 네.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겠지만 이것만 있어.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고 봤을 다 때. 똑같아. 어, 외모도 똑같이 생겨 쌍둥이처럼 생겼고 다 똑같아. 네. 어떤 선호, 3명 다 각자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1번이 4년제 경험 없는 사람, 2번이 2년제의 국제행사 경험이 많으신 분? 하나, 둘, 셋. 어, 다 똑같네요. 네, 다 다 똑같네요. 다 네. 이거. 네. 아무래도 저희 쪽은 이건 계속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경험,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알고 계신 것만 가지고 오셨다가 실망하신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이게 진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시려면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네. 뽑고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저희가 챕터가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이 질문도 지난번부터 계속 많이 나왔어요. 빅데이터 질문인데요. 빅데이터 등 맞아.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마이스 업계나 컨벤션 기획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네. 관광공사나 이런 곳에서 전문 인력 채용 공고가 뜨는데 마이스 업계에서는 이에 관련된 어떤 동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 안 드렸다고 빅데이터 질문 계속 주셨었는데. 네, 상호 설문 줬을 때 말씀 네.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엔 꼭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 뭔가 기획사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뽑는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희는 아까 디아나가 말씀해 주셨듯이 PU랑 달리 PCU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타겟 참가자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ROI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빅데이터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저는 조금 동향적으로는 점점 기획사 자체가 이제
주최하는 행사들이 많아진다던가, 그리고 사실 지금 전반적인 산업계 자체가 조금 고객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에서 고객에게 주고 싶은 서비스를 줬다면,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요청을 하면 기업이 주는 이런 고객의 만족?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면서 네. 고객 ROI, 그러니까 참가자 ROI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네, 저도 사실 PCO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빅데이터 전문가를 뽑거나 그냥 그런 직군을 하나 만들어 두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PCO 업계가 아니라 컨벤션 산업 전체로 봤을 때 마이스 산업이라고 봤을 때 보면 사실 저희가 행사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사실 참가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요즘 화두가 되는 거가 어떤 건지를 조금 분석해서 그런 세션을 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활용이 될 거고, 저희가 아까 도시 마케팅 CDB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활용도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관광 쪽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야의 직군들이 조금씩 채용 공고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연구기관 쪽, 관광공사라든가 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네. 쪽에서는 좀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또 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년 연말에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라는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자들이 발로 뛰는 인터뷰 뭐 이렇게 취재해서 기사를 썼다면 지금은 데이터로 기사를 쓰거든요. 쓰는 기자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가장 많이 가는 식당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개된 자료들로 DB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쓰는 경우, 그런 기사들을 이제 어워드를 저희가 매년에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말 중에 그 변호사 로펌에서도 빅데이터 전문가를 뽑는데요. 그 이유가 워낙 판례들이 많아서 그런 판례들을 분석하고 또 어떤 판사의 판결을 분석을 하면 점심밥 먹은 다음이 가장 판결이 유하게 나왔다. 이런 걸 또 네. 뽑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빅데이터는 하나의 산업 분야라기보다는 이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서 우리 업계에도 당연히 앞으로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갑자기 질문을 엄청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저희 마지막 챕터 4로 넘어가서 기타 질문 다 하고 모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챕터 4. 네. 기타 질문 다 모아봤어요.입니다. 네, 네. 저희 기타 등등 질문, 어디로 넣을 수 없는 질문들도 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들도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채팅창 올라온 것부터 질문을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 국내에서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해외에서 PCO로 일하는 한국인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로 거의 없는 걸까요? 글로벌 PCO 질문은 사실 저희가 계속 주제 중에 하나로도 넣어놨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좀 나왔는데 저희가 못 다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그래도 이 챕터에서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있죠. 네, 그럼요. 저희 있죠.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네. 네. 그래서 PCO를 하시다가, 국내 PCO를 하시다가, 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웃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국제 기구랑 행사를 하거나 하면, 이제 그쪽 플래너랑 되게 친해지는 경우에는 저한테 은근슬쩍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저 차기 대회가 중국이었어가지고, 그 차기 대회 조직위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PT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때문에. 그때도 PT 인수인계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 명함을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프로포절이 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언어적인 있었고. 문제가 거의 없는 걸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아예 해외로 가시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만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네. 한국어를 한국 사람만큼 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지. 저희는 뭐 소통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글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그 해당하는 나라 언어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절대 그건 안 돼요. 네. 왜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역량 얘기를 했을 때도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는 사실 PCO들은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로
한국어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를 다 하실 줄 알거나 아니면 중국어로 하실 줄 알거나 그래야지 이제 각각의 나라 그러니까 뭐 일본으로 가시려면 일본어를 그 정도로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스페인 쪽을 가시려면 스페인어를 그 정도로 할 줄 아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능력은 너무나 필수고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말로 회의를 하더라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거를 해달라는 건지 뭐 아니면 내가 자기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영어로 단순하게 공식 문서를 쓰거나 이제 뭐 이런 스피킹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있는 뉘앙스까지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실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언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게 한국에서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전제를 하시려면 무조건 이거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누가 영어 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당연히 더 많이 씁니다. 네, 디아나가 글로벌 PCO들이랑 만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한번 네네.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독일에서 열리는 아이맥스라고 이쪽 관련 이제 마이스 분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각국의 PCO들이랑 이제 한 20-30명 정도? 네, 한 10몇 개 나라 20-30명 정도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해외는 돈도 많이 벌고 야근도 없고 근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왜 전 세계에 있는 PCO들은 여성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가?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주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실제로 온 사람들도 약간 그 스포츠 관련된 PCO 이제 에이전시 말고는 거의 다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직이 많은가?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도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예전에 JTBC에서 그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순위를 뽑았는데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5위가 이벤트 기획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1위, 2위, 3위는 뭐 군인, 소방 이런 쪽이었고 사무직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막 상위권에 있는데 이 일은 행사를 기획한다는 이 일은 어느 나라에 가서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잘 한다는 게 빠릿빠릿하죠. 네, 그러니까 알려져 피드백도 있어요. 빠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이것 때문에 야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피드백도 빠르고 일도 처리도 되게 잘 하는데 이제 그래서 미슈의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좀 더 PCO 경력을 쌓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언어 공부도 좀 더 하고 업계 용어를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게 훨씬 더 그때는 이제 언어 능력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적인 부분이라든가 있으니까, 내공으로 뭔가 커버 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맞아요. 너무 처음부터 왜 나는 해외로 가서 취업을 할 거야라고 하시면 좀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실 수는 그럼요. 있을 왜냐면 외국인들은 동양인 하면은 자, 너 계산해봐 수학. 자, 그림 그려봐. 컴퓨터 고장났어. 그러니까 이런 쪽에 특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인종차별이 네, 좀 인종차별이 있죠. 있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을 주지 않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경력을 쌓으면 앞으로는 아까 중국, 뭐 동남아,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쪽 산업에 많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문화권이 아예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동양권에 있고 일을 잘하기로 좀 이 분야에서도 소문이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진출할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운영요원 경험이 많은 것도 좋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신입이나 인턴으로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운영요원 경험도 당연히 쳐주는데, 운영요원이 경험이 길다고 해서 그거를 경력직으로 받아주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읽어주세요. 처음 인턴이나 신입으로 일을 시작할 때 기획사의 규모가 중요할까요? 이거 질문이 있었어요.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곳이 많던데 아무래도 그런 곳은 꺼려지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저희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도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을 그러니까
그 회사를 쭉 다니실 계획이라면 당연히 큰 회사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씩 올라가서 내 몸값을 띄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라면 저는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작은 곳일수록 나한테 주어지는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빠르게 배우실 수는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조금 나의 경력을 빠르게 올리시고 그리고 내 몸값을 띄워서 큰 데로 올라가실 점퍼.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업계는 좀 그런 이직이 자유로운 편이고 경력직도 되게 많이 뽑는 편이라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PCO가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장이 있거나 뭔가 기계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인력들이 일을 하는 거가 결국에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있는 이 서비스 업계 대부분 뭐 다 용역을 쓰잖아요. 청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쓰려면. 그래서 이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그 상품이 되는 업계는 그 인원수가 커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PCO들이 인원수가 다 뭐 100명 넘기가 힘든 네, 아주 작은 산업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도 20명 미만으로 아주 작죠. 네. 그리고 사실 행사를 해보시면 나중에 행사를 하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사실 챙겨야 되는 프로세스는 맞아요.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뭐 인원이 작은 회사라 할지라도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15년에는 행사를 10개만 했는데 2016년에는 20개 하고 2017년에는 뭐 30개 하고 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너무 네, 좋은 네, 포인트네요. 네. 다음 거. 네. 세부 실제로 근무하시는 모습도 궁금해요. 출근 이후 각각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는지 다음 컨텐츠로 가능하다면 보고 네, 싶어요. 이건 네, 다음 네. 컨텐츠로 저희가 준비를 그리고 해보도록 저 위에 하겠습니다. 막 지방에 계셔가지고 관련 경험 쌓기가 어려워서 대학원 진학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 정말 저랑 진짜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응원합니다. 네. 아, 그 밑에 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 분 다 젊어 보여요. 젊은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어리다고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굳이? 그 다음 거. 이번에 2020년 2차 희망 마이스 인턴십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궁금한 점은 참가 기업만 18개인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좋은지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회사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지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건 아까 티아나가 좀 말씀을 주셨던 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좀 팁으로 얻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각 그 기획사마다 사실 하는 행사가 좀 특징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시면 좀 더 재밌게 일을 하실 수 네, 있지 않을까? 저도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생각해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주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거고 이쪽은 기업을 좀 더 대상으로 하는 뭐 회의를 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정부 보시고 행사를 많이 하는구나, 의학 행사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많이 하는 회사? 네, 그리고 또 이거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사실 사람인이나 그런 거에 보시면 뭐 한 2개월이나 3개월마다 한 번씩 공고가 나는 것들은 조금 피하시지. 네, 점점점.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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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 저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올려드리니까 네, 네. 그 부분. 네, 그 다음 축제 계획일을 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이거는 앞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서 네. 그 부분 좀 네, 해주시고 저희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그러면 하나 뽑아볼게요. 네. 네네. 제가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의 현실적인 마이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까요? 음. 이거 어려운 12비에서 질문이네요. 나올 법한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답변인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실적인 마이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 많은 지역에서 이제 지역의 뭔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이스 산업을 많이 유치를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막 성장 가능성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네,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건 컨벤션 센터를 되게 많이 지으시는데요. 그때 PCO의 자문을 좀 제발 구해주세요.
저희랑 네. 좀 소통해주세요. 네, 그 네. 컨벤션 센터가 막상 짓고 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 PCO들 쪽에서 의견이 좀 취합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바닥에 전기 꽂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회의장과 회의장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그냥 건설 설계사의 생각으로만 짓다 보니까 실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짓기 전에 좀 협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또 지방 서울 부산은 이미 뭐 UIA나 뭐 이런 수치상으로도 회의를 많이 여는데 네. 뭐 다른 데는 좀 인프라 특히 이제 교통이나 호텔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열기가 힘들고 네. 사실 또 그 지역에서 일하는 센터 직원이나 호텔 직원들의 이제 업무 스타일이나 마인드가 조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일을 할 때 네. 서울이나 부산 뭐 인천 이런 좀 큰 네. 데보다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저희가- 안 남았어요. 원래 1분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었던 거니까. 얘기했던 패스. 네. CMP. 저 이거랑 이거 그때 50대 분. 알겠어요. 두 개만 네. 더 할게요, 저희가. CMP 네 CMP 자격증 CMP 자격증을 자격증. 취득하신 분은 저희는 없고요, 일단. 네.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라고 주셨어요. 일단 네. 우리나라에는 컨벤션 자격증 1, 2급이 있잖아요. 근데 CMP라는 거는 미국 컨벤션 협회에서 하는 미국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들 좀 내가 미국 거 따야 돼? 좀 이런 마인드가 세계적으로 있긴 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로 인정해주고 있는 자격증이 CMP밖에 없어서 이제 그 Certificate of 그렇- Meeting Planner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게 따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적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년 네. 이상의 이쪽 업계 경력이 있거나, 네. 또는 4년제 이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이고, 지금 현재도 컨벤션 기획업에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격 조건이 있고, 점수는 객관식 시험 150점, 그 다음에 자격 시험 150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 시험은 방금 말했던 필수 조건을 이제 갖춰야 되고, 그 사람이 했던 행사들, 그 경력 기간 동안에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관련 교육 이수증,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업계에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나, 이런 거를 평가해서 150점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게 이제 150문제? 그래서 뭐 150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저도 해보긴 했는데 끝까지 못해서 시험을 못 쳤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신청자가 일정 숫자 이상이어야지 그 나라에 열려서 우리나라에서 안 열리는 해도 있어서 맞아요. 이제 그럴 땐 또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열리는 나라에 신청을 해서 가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공부하는 책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랑 이거는 이제 CIC라는 쪽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또 PCMA라는 곳에서 만든 PCMA. 건데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제본을 한 거라서 좀 카피라이트이 그렇긴 한데 이런 영어로 된 책들을 네, 모여서 스터디를 공부를 하고 저희들끼리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비싸죠. 네, 비용이 네, 엄청 비용도 비싸요. 비싸요. 100만 원도 넘고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업계 내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지 네네. 저희가 음, 그 점수 150점이라는 점수를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들어오셔서 다 같이 맞아요. 공부해가지고 네, 따는 네. 경우가 좀 많아요. 지금부터 따실 수도 없고 따실 필요도 네.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컨벤션 계획서 2급을 먼저 따시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꼭 해드리고 싶은 답변. 이게 아까 저희 사실 그때 네, 이거. 빅데이터랑 마찬가지로 그때도 질문 주셨고 또 질문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50대 이상이 많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이스 관련 영상을 보면 대부분 젊거나 어린 사람들인데 과연 이 마이스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도 될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네,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아마 저희랑 같은 정도의 이제 업계 종사자 분이 과연 내가 이 업계에 지금 더 있어도 될까라고
하면서 약간 불안감 때문에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50대 분들은 사실 뭐 아시다시피 대표님이시거나 이사님이시거나 관리직인 분들이 부장님이거나 많잖아요. 이렇게 관리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또 네. 행사장 이런 데는 잘 나오시지 보이죠. 않아서 네. 안 보여서 맞아요. 그렇지 있습니다. 네. 네. 아, 다 그리고 계시고.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저희가 실무자인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실 이제 단계에 조금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후배 세대를 이제 키워가는 조금씩 같이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맞아요. 이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수학이나 아니면 무역이나 이런 것처럼 역사가 오래된 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이나 뭐 아셈인가요? 뭐 이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정립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올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저희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열심히 노력. 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요. 저도. 네. 늦게가 100세 오래. 시대니까. 밤늦게. 네. 그 마지막 질문 진짜 딱 네. 하나. 생각하시는 국내 최고의 컨벤션 센터는 어딜까요? 컨벤션 센터, 국내 최고. 국내 최고 컨벤션 센터는 모두가 아시는 곳 아니에요? 코엑스? 그 삼성동에 있는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삼성동에 있는 거? 사실 익숙해서 뭐 받으신 거 그냥 아니시죠? 아니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익숙해서 많이 그쪽에서 맞아요. 해봐서 그냥 익숙해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권에 있다 보니까 뭐 움직이기도 좋고 주변에 인프라도 있고 뭐 거기는 사실 사무 물건 같은 것도 언제든 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근데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국내 최고의 컨벤션 센터라는 거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맞아. 평가하느냐도 좀 굉장히 달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입장에서 어디랑 일하기가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호텔. 저희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벌써 얘기했는데. 아,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 백스코, 킨텍스, 코엑스, 송도 컨벤시아 뭐 이렇게 다 뭐 김대 뭐 다 있잖아요. 경주에도 있고 뭐 그런 데서 네. 네. 네, 이게 다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시설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네. 다양한 요소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편의성, 그리고 네. 접근성, 이런 되게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나. 전 맞아요. 제주도가 좋더라고요. 아, 그럼 제주도는 좋죠. 제주도 늘. 좋죠. 아니 그냥 센터가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늘 좋죠. 제주도는 그냥 다 제주도에서 좋죠. 행사를 하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슬슬 네, 네, 마무리를 시간이 저희가 벌써 넘어갔어요. 5분이나 지금 네. 넘어가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도 너무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하고요. 다들 취업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함께 잘 이겨내시길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좀 더 네.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업계에서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꼭 그럼 만나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중요한 공지사항이 네, 있어요. 저희 한 가지 안내사항이 되게 중요한 공지사항이 네.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띄워주셨나요? 네, 띄워줬어요. 네, 저희가 7월 19일 날 백범근구 기념관에서 그 행사를 하나 진행하는데요. 그때 저희한테 설문조사 할 때 피드백 주신 분들 중에서 뭐 진행료에 대한 질문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저희 행사할 때 진행요원으로 조금 네, 같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류를 보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저희 실물도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아까 어떤 질문에 저희가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여기 지금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유튜브 제일 저희 밑에. URL 있거든요. 네. 거기로 들어가셔서 지원 양식 작성하셔서 저희 운영 요원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7월 19일. 19일 행사입니다. 네, 일요일 행사고요. 아마 시간은 아침 한 8시부터 5시 정도까지가 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희가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웨비나는
전지적 다시 볼수 PCO 있어요. 시점으로 네, 다시 볼 수도 있고요. 네. 전지적 PCO 시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끼리만 하다 보니까 좀 얘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다른 형식 어떤 분이 또 제안을 주신 게 다른 네. 업계분들이랑 토론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테크니션도 네. 계시고. 네. 그래서 다양한 업계의 다양한 분들과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할 네. 수도 있고 이건 아직 저희가 막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실무 강의 이런 것도 네. 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좀 골라서 콘텐츠 예쁘게 구성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전지적 PCO 시점 취업 관련 이야기는 오늘로 끝인가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런 자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컨퍼런스로 직접 만나실 수 있도록 네. 네네. 저희도 이제 아까 대면으로 그렇죠.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저희도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를 네.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네, 말씀 마지막. 제가 저번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이제 사후 설문조사 저희가 이번에도 하는데 그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끝까지 사후 설문조사까지 함께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